2010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용 경전철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의 개통 이후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기존 전철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한편 이러한 교통수단보다 더 독특하고 전철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RT가 있습니다. PRT라는 교통수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운행하고 있는 PRT는 어디가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하면 가지는 장점으로는 도로의 지정체를 피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정시성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지에서 전철역까지 가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고,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많은 열차라면 소요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출퇴근 시간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혼잡하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반면 택시는 원하는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과 함께 중간에 경유하는 곳 없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막히는 시간대라면 지정체로 인하여 소요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전철과 택시, 장단점이 분명한 두 교통수단을 합쳐놓은 형태가 바로 PRT라는 교통수단입니다. PRT라는 교통수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궤도 무인 차량 혹은 궤도 택시 정도로 부릅니다. 궤도 위를 열차가 달리는 모습은 철도와 유사하지만 한꺼번에 여러 명을 태우는 대량 수송이 기본인 기존 전철과는 달리 한 번에 4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작은 차량 여러 대가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역에 도착하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빈 차량이 도착하여 승객을 태우고, 중간에 경유하는 정차역 없이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은 택시가 가지는 교통수단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대의 소형 차량이 운행을 해야 하는 형태이기에 PRT라는 교통수단은 무인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형태의 운송수단인 만큼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차하는 역 없이 원하는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거장에 수시로 정차하는 일반적인 도시철도 대비 표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지정체 없이 논스톱으로 운행을 한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열차를 이용해서 생기는 혼잡함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거장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열차 운행 소요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존 전철 역사보다 정거장 간격을 좁게 만들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PRT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소형 차량 여러 대가 소수의 인원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수송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PRT 교통수단의 수송 인원은 시간당 2,500명에서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전철 노선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은 수송 인원이고, 다만 짧은 거리 위주로 운행하는 작은 경전철 노선과 비교했을 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건설 비용이나 운영 비용 역시 경전철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것도 PRT라는 교통수단이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송 인원은 경전철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하나, 이용객이 많아지면 한 대에 많은 인원을 더 태울 수 있는 기존 전철과는 달리 PRT는 한 대에 태울 수 있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 인원이 늘어난다면 여기에 비례해서 필요한 차량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PRT라는 교통수단이 처음으로 도입된 곳은 1975년 미국 모건타운 PRT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모건타운 시내에서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외에 런던 히스로 공항에는 울트라라는 PRT 교통수단이 다니는 등 전 세계적으로 PRT 교통수단을 몇 곳 찾아볼 수는 있으나 복잡한 형태의 한 도시의 교통수단으로 활약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고, 가까운 거리만을 셔틀 열차 방식으로 운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 교통수단은 그래서 복잡한 도시에서 노선망을 구축해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안정성 측면 등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미래형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 기존 전철 대비 짧은 거리의 노선들을 계획하게 되면서 운행할 교통수단으로 PRT가 검토된 적은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못했으며 대부분 경전철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RT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있는데 바로 전라남도 순천시 스카이큐브입니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 내 정원역과 순천문학관역을 이어주는 총 길이 4.64km의 노선입니다. 딱 두 역만을 운행하는 형태로 순천의 대표 여행지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연결해주는 관광용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최대 정원 6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 소형 차량 여러 대가 수시로 운행하는 형태로 정거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해당 차량에 탑승하여 열차가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이 많을 때에는 바로 뒤에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짧은 간격으로 운행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에서 40km 정도로 운행하고 있으며 정원역과 문학관역을 오가는데 소요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지상 3.5m에서 10m 정도 높이로 달리기 때문에 순천, 동천 등 주변 풍경을 감상하기 쉽다는 것도 스카이큐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 열차에는 노선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순천만 습지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만 습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순천 문학관 앞까지만 연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열차를 이용해도 순천만 습지로 가려면 20분 정도를 다시 걸어가야 했고 이 부분이 스카이큐브 이용의 가장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통 초기 흥행과는 달리 지속된 누적 적자 문제 역시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노선을 순천만 습지 앞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순천만 습지의 환경보전 문제로 인하여 스카이큐브의 추가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3월 26일부터는 스카이큐브는 순천시에서 무상 인수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고 순천만 습지로의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천문학관역과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갈대 열차를 추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갈대 열차는 스카이큐브 이용객이라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기존 스카이큐브가 가지고 있는 노선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입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그리고 스카이큐브 왕복권을 한꺼번에 이용 가능한 통합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통합권은 어른 기준 14,000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효과 때문인지 스카이큐브 이용률이 이전보다 다소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역만을 왕복 운행해 15분 정도 아주 짧은 거리를 오가고는 있지만 PRT라는 교통수단이 어떤 느낌인지 체험해보고 싶다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역을 오가는 스카이큐브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